전화가 안 걸려요. 강민수는 스마트폰을 귀에 댔다가 떼어냈습니다. 신호음도 없이 바로 끊기는 게 이상했거든요. 다시 눌렀어요. 박철호, 친구 목록 맨 위에 있는 이름. 40년을 알고 지낸 사람. 또 끊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 한 통의 전화로 40년 우정이 무너진 두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룸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철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3개월 전이더군요. 이상하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철호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은 전화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민수가 먼저 거는 일은 드물었지만 철호는 달랐어요. 명절 지나고 일주일쯤 지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야, 살아있냐? 늘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추석 이후론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철호가 바쁜가 보다 했어요. 철물점 일이 많아졌거나 손주가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정신없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3개월이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늙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는지 독서용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앉아 있더군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차단당한 건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설정 메뉴를 뒤적였죠. 통화 차단 목록.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수 쪽에선 철호를 차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반대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구한테 차단당한다는 게 뭔지 62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었거든요. 아이들한테나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47분. 철원의 철물점은 보통 6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직접 가볼까 하다가 관뒀어요. 갑자기 찾아가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괜히 오버하는 거 아냐? 다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렸어요. 3개월 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 지난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다녀온 참이었어요. 당뇨 정기 검진. 수치가 좀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철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가 받았어요. 아, 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게 깔린 톤이었어요. 뭔가 피곤해 보였죠. 나야. 잘 지내냐? 응, 뭐. 그럭저럭.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당뇨 수치가 좀 올라갔대. 침묵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전화선 너머로 철호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철호가 말했죠. 야, 그 나이에 다 그렇지. 너만 힘든 줄 아냐? 말의 내용만 놓고 보면 위로일 수도 있었어요. 다들 나이 들면 아픈 거라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말투가요. 숨이 섞이지 않았어요. 웃음도 없었고요. 마치 귀찮다는 듯 툭 던져진 말이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같은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민수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래.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괜히 전화 받은 것 같았죠. 그래, 나 바빠서. 끊는다. 철호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 끊어. 통화 종료. 민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철호는 원래 말투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야, 임마, 씨발 같은 말도 자주 했죠. 하지만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릇이었어요. 민수도 알았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너만 힘든 줄 아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투가요. 짜증, 무관심, 혹은 경멸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징징거리지 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아파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을 껐지만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희미한 주황빛. 민수는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습니다. 계속 생각났거든요. 너만 힘든 줄 아냐? 혹시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철호는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알았어요. 분명히 평소와 달랐다는 걸요. 아내가 살아있을 땐 이런 말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한테 푸념할 수 있었거든요. 철호 그 친구 말이 좀 그렇다니까. 그럼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나쁜 뜻은 아닐 거야. 그랬어요. 아내가 필터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없었어요.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말투도 그 기분도 전부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아팠어요. 입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셨죠.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흰머리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더군요. 나도 늙었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호한테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민수도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일주일, 한 달. 시간이 흘렀죠. 처음엔 철호가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야, 임마, 왜 연락 안 해? 하면서 전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왔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수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은 너무 길었거든요. 추석, 명절도 지나갔는데 연락이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두 달째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오늘 3개월이 됐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철호한테 전화를 걸었죠. 안 받더군요. 아니, 안 받은 게 아니었어요. 차단당한 겁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흐렸습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왜 차단했을까? 그날 통화 때문일까요? 민수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철호가 그냥 민수를 귀찮아하게 된 걸까요? 40년 우정이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반이었어요. 철호는 뒷자리에 앉았고 민수는 창가에 앉았죠. 체육 시간에 축구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어요. 부대는 달랐지만 휴가 때마다 만났습니다. 소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자 이야기하고 20대엔 자주 만났어요. 30대엔 좀 뜸해졌죠. 결혼하고 애 낳고 바빠졌으니까요. 40대엔 거의 안 만났습니다. 각자 살기 바빴거든요. 50대 되니까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다 크고 일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이 그리워지더군요. 60대 넘어서는 거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멀리 이사 가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철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철호가 자기를 차단했어요.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 차단되어 있으니까 전화가 안 되죠. 문자는 갈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할까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차단당했는데 찾아간다는 게 창피했어요. 싫다는데 왜 자꾸 연락해? 같은 소리 들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왜?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민수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날 통화 전에 뭔가 있었나? 철호한테 잘못한 게 있나?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명절 때 안부 전화하고 가끔 술 한잔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왜?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울들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톡, 톡, 톡.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말했었어요. 당신 철호 씨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 그 사람도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철호는 늘 괜찮아 보였거든요. 목소리도 우렁차고 웃음도 크고 힘든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철호는 괜찮아. 민수가 그렇게 대답했죠.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도 힘들어. 당신이 모를 뿐이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았어요. 아이들 소리가 배경에서 들렸죠. 나야. 바쁘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철호 아저씨 혹시 연락 온 거 없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호 아저씨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연락이 안 돼서. 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아저씨랑 싸우셨어요? 아니, 싸운 건 아니고. 그럼 왜 연락이 안 돼요? 민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니까요. 그냥 전화가 안 돼서. 아저씨가 바쁘신가 보죠. 철물점 일하시잖아요. 응, 그런가. 딸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당연했습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아버지 친구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겠죠. 아빠,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끊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딸한테 물어본 게 소용없었습니다. 철호 소식을 딸이 알 리 없었죠.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커튼을 쳤어요. 방이 어두워졌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찌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낡은 형광등이었습니다. 바꿔야 하는데 귀찮아서 미뤄뒀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날씨 예보를 하더군요. 앞으로 일주일간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뉴스를 보다가 껐어요. 집중이 안 됐거든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철호. 왜 차단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정말 그냥 귀찮아진 걸까? 민수는 책장에서 앨범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색이 바랬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 민수와 철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젊었어요. 머리가 까맣고 피부가 매끈하고 웃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엔 군대 사진이었어요. 휴가 나와서 찍은 거였습니다. 술집에서 찍었던 것 같았어요. 배경에 소주병이 보였죠? 그 다음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민수 결혼식에 철호가 왔었어요. 축의금도 냈죠. 사진 속 철호는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새끼 왜 연락 안 하는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욕이었지만 정겨운 욕이었어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다시 책장에 넣었죠.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오래된 편지지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쓰던 거였죠.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쓸까 생각했어요. 철호한테 전화는 안 되니까 편지라도.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야, 왜 차단했냐? 이렇게 쓸 순 없었어요. 너무 직접적이었죠. 요즘 잘 지내냐?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차단한 사람한테 안부를 묻는다는 게요. 펜을 내려놓았어요. 편지도 안 되겠더군요. 민수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희미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비가 새서 생긴 얼룩이었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결혼했을 때 모습이었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 철호 씨한테 전화해봐. 아내가 말했어요. 안 받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차단됐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시 걸어봐. 왜?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 민수는 꿈속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철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철호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거든요. 야, 나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철호가 말했어요. 뭐가? 내가 잘못했어. 그날 말투가 그랬지. 미안해. 민수는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깼어요. 민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꿈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23분이었습니다. 잠든 지 몇 시간 지났더군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봤죠. 비는 그쳤더군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철호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어요. 꿈에서 아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걸어보라고. 하지만 손이 안 움직였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차단당한 게 확실한데 또 전화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 반복했죠. 창밖이 밝아왔어요.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전화가 안 되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원의 철물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체크무늬 셔츠에 면바지. 평소 입던 옷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아침 9시였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출근한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어제 비가 온 게 거짓말처럼 하늘이 파랗더군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버스가 왔어요. 271번. 민수가 타야 할 버스였습니다. 탑승했어요. 카드를 찍었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철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야, 왜 차단했냐? 이렇게 물어볼까? 아니면 요즘 잘 지내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할까? 모르겠더군요. 3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버스가 철원의 철물점 근처 정류장에 섰습니다. 하차했어요.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예전에 몇 번 와본 적 있었거든요. 철호 철물점은 모퉁이를 돌면 보였어요.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죠. 모퉁이를 돌았어요. 철물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15분. 철물점은 보통 9시에 문을 여는데 왜 닫혀 있을까? 가까이 다가갔어요.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완전히요. 입구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당분간 휴업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도 없고 언제까지인지도 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휴업? 왜? 철호가 아픈 건가? 아니면 가게 사정이 안 좋아진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철호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 안 받았어요. 신호음도 없이 바로 끊겼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옆 가게가 있었습니다. 편의점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인사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기요, 옆에 철물점 왜 문 닫았는지 아세요? 점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부터 안 여는 것 같던데요. 한 달 전부터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문 닫더라고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달 전이면 민수가 철호한테 마지막 전화 걸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주인분이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여기서 알바하는 거라. 아, 민수는 더 물어볼 게 없었어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다시 철물점 앞에 섰어요. 셔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틈 사이로 안이 보였어요. 어두웠습니다.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진 않았어요. 손으로 셔터를 두드렸습니다. 땅땅땅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안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철호가 왜 가게 문을 닫았을까? 건강 문제인가? 경제적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그리고 왜 자기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 40년 친구인데요. 힘들면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도울 수 있잖아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 건물들, 나무들. 민수는 생각했어요. 혹시 철호가 자기한테 화가 난 건 아닐까? 그날 통화 때문에 너만 힘든 줄 아냐 그 말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고 있을까? 아니면 철호가 자기를 부담스러워하게 된 걸까? 민수가 아내 죽고 나서 너무 많이 기댔으니까 전화도 자주 하고 푸념도 하고 그래서 피하는 걸까? 민수는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현관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허탈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저녁 민수는 옛날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윤석?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철호도 아는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윤석이 받았어요. 나야, 민수. 민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뭐. 그런대로. 너는? 나도 그래. 무슨 일이야? 민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철호 연락처 혹시 있냐? 철호? 박철호 말하는 거야? 응. 있지. 왜? 연락 안 돼? 응. 좀 그래서. 윤석이 웃었어요. 철호 그 자식 요즘 바쁜가 보다. 나한테도 연락 안 하더라. 너한테도? 응.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전화해도 안 받고. 민수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차단당한 거 아니야? 차단? 설마. 왜 날 차단해? 그냥 바쁜 거겠지. 아니야, 나 차단당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 응. 윤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자식 요즘 뭐 하는 거야? 나도 걱정되네. 철물점 문 닫았더라. 뭐? 진짜? 응. 오늘 가봤는데 휴업 중이래. 윤석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혹시 철호 집 주소 알아? 아니, 모르는데. 나도 몰라. 전화번호밖에 없어.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윤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다른 동창들한테 물어보고. 그래, 고맙다. 아니야. 나도 걱정되니까. 연락 오면 바로 알려줄게. 응. 통화를 끊었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윤석한테도 연락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이상했어요. 철호는 사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친구들 많았고 연락도 자주 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모두와 연락을 끊었다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걸까? 민수는 불안해졌어요. 3일 후 윤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나야. 윤석아. 뭐 알아냈어? 응. 그게. 윤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데? 철호 아들한테 연락했어. 아들? 응. 전화번호 겨우 알아냈어. 통화해봤는데. 윤석이 말을 멈췄어요. 뭐래? 빨리 말해봐. 철호가 요즘 상태가 안 좋대.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파? 아니, 몸이 아픈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대. 무슨 말이야? 윤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졌대. 집에서 쫓겨날 뻔했대. 뭐?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철호를 못 살게 굴었나 봐. 그래서 철호가 스트레스 받아서 가게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아들이 말하는데 아버지가 요즘 우울증 같은 게 있는 것 같대.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야? 응. 아들 말로는 아무한테도 연락하기 싫어한대. 창피해서. 창피? 뭐가?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당하는 게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지. 민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였구나. 그날 전화 받을 때 철호가 짜증났던 이유가요. 며느리랑 싸운 직후였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민수가 전화해서 나 병원 갔다 왔어. 수치 올라갔대 이런 말 했으니까. 철호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자기도 힘든데 친구가 전화해서 푸념하니까요. 나도 힘들다고
너만 힘든 줄 아냐 그런 심정이었겠죠.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철호가 힘든지. 윤서가 철호 집 주소 알아냈어? 아니, 아들이 안 가르쳐 주더라. 아버지가 사람 만나기 싫어하신대. 미안해. 나도 더 알아보고 싶은데. 아니야, 고마워. 알려줘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철호가 힘들었구나. 자기는 몰랐어요. 전혀. 철호는 늘 밝았거든요. 웃었고 농담했고 힘든 내색 안 했어요. 민수는 당연히 철호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철호도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민수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어요. 자기만 힘든 줄 알고 철호한테 계속 기댔던 게요. 전화해서 푸념하고 외롭다고 하고 철호는 들어줬어요. 늘 그랬듯이요. 하지만 그날은 못 참았던 거예요. 한계였던 거죠. 너만 힘든 줄 아냐?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화도 났고 서러웠을 거예요.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철호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내가 몰랐어. 내가 힘든 줄. 하지만 철호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차단되어 있고 집 주소도 모르고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멈췄어요. 민수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철호를 찾아야겠다고요. 어떻게든 만나야겠다고요. 민수는 다시 윤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윤석아, 나야. 철호 아들 전화번호 좀 줘. 왜? 직접 연락할 거야? 응. 아들한테 부탁해 볼 거야. 알았어. 문자로 보낼게.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전화번호였습니다. 민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철호 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철호 씨 친구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버지 좀 뵐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아버지가 지금 사람 만나시기 힘드세요. 알아요. 윤석 씨한테 들었어요. 그래도 꼭 뵙고 싶은데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안 만나려고 하세요. 저한테도 짜증내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주소는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민수는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초조해졌어요. 혹시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한 걸까? 아니면 철호가 거부한 걸까? 2주가 지났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철호 아들한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나신대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동네 공원에서 뵙자고 하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요. 철호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민수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안해부터 할까? 아니면 잘 지냈냐부터 할까? 모르겠더군요. 옷을 골랐어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면도도 했죠. 오후 2시에 집을 나섰어요. 공원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어요. 민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철호가 어떤 모습일까? 많이 수척해졌을까? 힘들어 보일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 친구가 힘들 때 자기는 몰랐다는 게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어요.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죠.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공원은 역에서 5분 거리였어요. 걸어갔습니다. 공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벤치도 곳곳에 있었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공원 입구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55분. 5분 일찍 왔더군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벤치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문자로 알려준 위치였어요. 큰 나무 아래 벤치.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박철호였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철호는 벤치에 앉아 땅을 보고 있었어요.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 보였어요.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철호야. 철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수척했습니다. 뺨이 꺼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3개월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철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기운이 없었어요. 민수는 철호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철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를 봤습니다. 뭐가? 그날 전화했을 때 내가 힘든 줄 몰랐어. 철호가 눈을 감았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뭐? 말투가 그랬지. 나도 알아.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너한테 화풀이 한 거야. 민수는 철호를 봤어요. 철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랑 싸우고 바로 내 전화 받았어. 그때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 그 상태에서 내가 병원 이야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 너만 힘든 줄 아냐고. 철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전화 끊고 나서 후회했어. 아, 민수한테 왜 그랬지 하면서.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을 못 하겠더라. 민수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 근데 안 오니까. 나도 자존심 때문에 못 걸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너 차단한 거 미안해. 진짜 차단했구나. 응. 한 달쯤 지나서 내 번호 보는데 자꾸 전화하고 싶은 거야. 근데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차라리 차단해버렸어. 안 보면 될 것 같아서.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내가 날 차단한 줄 알고 화났어. 진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지금은 좀 어때? 철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힘들어. 며느리랑 사이는 여전히 안 좋고 가게도 못 열고 있어. 돈도 없고 친구들한테도 연락 못했어. 창피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 민수는 철호의 손을 잡았어요. 야, 친구한테 무슨 창피해. 우리가 몇 년 알고 지냈는데.
철호가 민수를 봤어요. 40년. 그래, 40년. 그런데 왜 말 안 해? 힘들면 말해야지. 철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말하기 싫었어. 나도 자존심 있잖아. 나이 먹어서 집에서 쫓겨날 뻔하고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이런 꼴 누가 보고 싶겠어. 민수도 울었어요. 야, 임마.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 죽고 혼자 사는 거 얼마나 외로운데. 내가 전화해 줄 때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아? 철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민수야. 진짜 미안해.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철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응. 차단 풀게. 민수가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철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 번호를 찾았습니다. 차단을 해제했죠. 이제 됐어. 고마워. 철호가 휴대폰을 넣었어요.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나 요즘 혼자 살아. 집에서 나왔거든. 어디서? 고시원. 좁아 터졌어. 가게는 곧 정리할 것 같아. 더 이상 못하겠더라. 몸도 안 좋고.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철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살아야지.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올래? 뭐? 내 집. 원룸이긴 한데 둘이 살 수는 있어. 좁지만. 철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 집에. 같이 살자. 어차피 나도 혼자고 너도 혼자잖아. 둘이 있으면 덜 외롭지. 철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진심이야? 응. 철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 민수야. 친구끼리 뭘. 두 사람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철호는 민수 집으로 이사 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주 전화했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통화했어요. 별 내용 없는 통화였습니다. 그냥 안부 묻고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하고 가끔 만나서 술도 마셨어요. 옛날처럼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철호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가게는 결국 정리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며느리와의 관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가끔 농담도 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외로웠지만 철호와 연락하면서 덜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또 앉아 있었어요. 같은 벤치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벤치요. 민수야. 응. 우리 참 바보 같았다. 민수가 웃었어요. 그러게. 말 한마디면 됐는데. 그러니까. 철호가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말투만 조금 낮췄어도 나도 내가 힘든지 물어봤으면.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됐잖아. 그래. 민수가 철호 어깨를 툭 쳤어요. 야, 앞으로는 힘들면 바로 말해. 너도. 그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철호가 말투를 조금만 부드럽게 했다면, 만약 자기가 철호의 힘든 점을 먼저 물어봤다면, 만약 둘 중 누군가라도 먼저 전화했다면, 3개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걸요. 말투가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철호가 말했어요. 민수야, 고맙다. 뭐가? 먼저 찾아와 줘서. 민수가 웃었어요. 친구니까. 그래, 친구니까.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나란히요. 40년 전처럼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먼저 연락했을까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기다렸을까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